오늘은 도시락 기축 이도성 기자 혼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도성입니다. 혼자 나와도 존재감이 아주 큽니다. 네, 미리 보는 개나리 색깔. 좋습니다. 네, 개나리색 이도성 기자 첫 번째 도시락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도시락부터 뒤집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30시간 만에 검거입니다. 이게 저희 상클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사진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검거 제보 전단입니다. 지난 8일에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점주를 살해하고 달아난 32살 남성 권모 씨의 얼굴인데요. 이 당시에 금품을 챙겨서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공개 수배를 이렇게 했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이 권 씨가 도주 30시간 만에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네. 범행 당시엔 검은 옷에 검은색 마스크를 한 모습이었는데요. 검거 당시 모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옮겨진 상태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상클 아침에 아이템 회의를 할 때 요걸 보도를 처음에 딱 해서 많이 검거가 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시청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조금 전에 잡혔고요. 네, 오전 6시 30분쯤 잡혔다고 하고요. 검거 직후에 7시 정도에 이제 인천 계양경찰서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이 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서 동선을 추적했는데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거나 또 걸어 다녀서 배회를 했고 해당 업소에 투숙했다고 합니다. 이 검거 당시 객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 지난 8일 밤 11시쯤 벌어진 일입니다. 범행 이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는데요. 먼저 보시죠. 네. 네, 범행 전단에 있는 수배 전단에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한 음식점에 저렇게 들어가는데요. 주인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때 얼굴이 살짝 보이기도 했어요. 전화를 잃어버렸으니 이거 전화 한번 빌려달라, 한 번만 쓰게 해달라라고 했던데요. 이 거절을 당하니까 저렇게 밖으로 나온 뒤에 건너편을 향해서 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제 보도를 보니까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상태로 저지른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권 씨 지난 2014년 강도상해를 저질러서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리고 지난 2021년 출소했습니다. 이 당시에 전자발찌를 채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범행 이후에는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전자발찌도 끊어버린 채 잠적을 했었습니다. 이후 이제 택시 등을 갈아타면서 도주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 피해자 친척 인터뷰 준비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천재팔일 끼면은 경찰들이 24시간 다 구석은 줄 알고 있는데 일어나 이렇게 호소를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사실 전자발찌 여러 차례 좀 바뀌었거든요. 네. 개선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제 끊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경찰과 교정당국은 100여 명의 추적팀을 구성했고요. 결국 추적 끝에 붙잡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검거가 돼서 참 다행입니다. 네. 더 큰 피해가 나지 않았을까요? 자,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가볼까요? 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사회로 나왔다인데요. 네. 이게 어제 저희 JTBC 우리 후배 김지성 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다들 아시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이 승리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네. 만기 출소인데요. 지난 2018년 불거진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됐죠. 이후 성매매 알선과 해외 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해 5월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5월이었는데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해요, 나오기엔. 네, 한 8개월, 7개월 정도 지났죠. 근데 이게 형 확정 전에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구속된 기간도 이 형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9개월, 확정된 뒤에 9개월 정도만 더 산 거죠. 불구속 기소가 된 뒤에 군에 입대를 했고 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에 1심에서 상습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3년형을 받고 구속이 됐는데요. 그때 처음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고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게 됐고 그래서 그동안 여주 교도소에 옮겨져 수감됐다가 이번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지금 저렇게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자료 화면 보니까 참 당시 기억이 떠오르네요. 네. 정말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 승리의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좀 어떻게 지내나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연예인으로서 같이 거론된 인물들이 가수 최종훈과 정준영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여성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도 받았는데요. 이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받고 지난 2021년 11월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네. 이미 나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법 촬영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된 정준영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아직 수감 중입니다. 그 연예계 복귀 뭐 가능성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팬들도 아마 좀 마음을 많이 돌린 것 같아요. 승리에 대해서는요. 다음 도시락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슈퍼카 자랑하더니 뭐 하고 싶었는데 저는 아니고요. 어제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세금을 불법적으로 회피한 탈세 혐의자 84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연예인과 웹툰 작가, 뭐 유튜버,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세금 제대로 안 내고 자랑할 건 이렇게 자랑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나 보네요. 네, 뭐 내돈내산하면 나쁠 게 없죠. 근데 네. 세금을 좀 불법적으로 안 내가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유명 웹툰 작가인데요. 이 중에 한 명이 유명 웹툰 작가입니다. 이 자신이 세운 법인의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했어요. 이 법인한테 준 거죠. 이런 식으로 소득을 분산시켰고요. 이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아. 가족한테 월급을 준 거예요. 그리고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여러 대 사고 사적으로 썼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도 했지만 이 법인 차량은 업무 용도로 써야 되는 건데 슈퍼카를 써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유. 그리고 각종 명품, 뭐 소셜 미디어에 자랑했는데 이것도 법카 찬스, 법인 카드로 구매한 거라고 합니다. 요즘 인플루언서들이 사실 인기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좀 많은 돈을 벌기도 하잖아요. 그럼 세금을 제대로 내야죠. 세금의 의무를 이거 지켜야죠. 꼭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한 유튜버는 채널을 자녀 명의 법인으로 이전을 해서 이게 편법으로 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또 구독자 후원금이나 광고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의류를 판매하면서 계좌이체를 유도해 수입 전체 금액을 좀 줄여서 신고한 네. 인플루언서도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유명인이 많이 포함됐지만 이 국세청은 이 관련법에 따라서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벌써 뭐 이들이 누구냐 추측도 하고 또 이름도 온라인에 막 거론되고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섣부른 추측은 또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도시락도 확인해 볼까요? 네, 네 번째 도시락. 보온 바로- 도시락이네요. 보온 도시락으로 네. 따끈하게 준비했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8,000km 아. 멀리서 네, 네.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8,000km나 떨어진 곳 큰 아픔을 겪고 있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향한 온정의 손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구호에 나섰고요. 온라인 기부 플랫폼에서도 성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튀르키예 또 시리아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영상도 그렇고 맞아요. 희생자들 사연들 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특히 많이 피해를 당해서 더 가슴이 아픈 것 네, 같아요. 두 분 벌써 이제 눈시울이 좀 붉어졌는데 사실 이제 어제 그제 계속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런 영상들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또 이 튀르키예에서 활동한 김연경, 김민재 선수도 여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네. 이 소셜 미디어에 튀르키예를 도와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앞장을 섰는데요. 이 배우 장근석 씨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예계는 물론 경제계에서도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 주변에도 조금씩 뭐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만 있고 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선뜻 네. 좀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좀 안내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도울 수가 있거든요.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내를 했습니다. 이 특별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후원을 요청했는데요. 뭐 적은 금액이라도 마음이 있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물품 목록도 공개를 했는데요. 주로 이제 겨울옷, 뭐 담요 이렇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더라고요. 네. 들어가 보면은 저런 식으로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런 물품 만약에 보내줄 수 있다면 그럴 여유가 있고 마음도 있으시다면 상자에 담아서 이 공지된 주소로 보내면은 이게 무료로 튀르키예로 운송될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온라인 기부 플랫폼도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걸 보낼 때 또 쓰지 못할 정도의 상태의 제품을 보내는 경우를 걱정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좀 새 것, 가급적이면 잘 쓸 수 있는 용품을 좀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 구호대가 또 여러 또 현지의 주민들을 구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고요. 부디 안 다치고 더 이상 큰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